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축구 승무패 토토 최종 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적특이 두 경기가 적특이 되면서 등수에 당첨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아쉽게 좀 10개에 적중이 되면서 등수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네, 다행인 점은 주중에 또 이제 경기가 있었죠. 근데 주중 경기들이 이제 2월이 나오면서 이번 회차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금액이 몰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관련해서는 배팅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랜드퍼드 대 본머스의 경기고요. 브랜드퍼드는 12위, 본머스는 1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고요. 일단 흐름 자체는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쁘지 않은 두 팀의 맞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스타일은 좀 비슷한 부분들도 있지만 좀 다른 부분들도 있는 게, 일단은 본머스는 밸런스가 좀 어느 정도 그래도 괜찮은 팀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브랜드퍼드 같은 경우에는 공격에서의 모습들은 좀 좋은 부분들이 많은데, 수비에서는 좀 하위권 팀들 상대로도 좀 많은 실점을 하면서 좀 수비에서는 아쉬운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머스가 지난 경기 맨시티를 잡아내면서 좀 굉장히 큰 이변을 만들어냈는데, 두 골을 먼저 넣으면서 거의 승리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원래 많은 득점을 하는 이번 시즌은 공격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역습 두 방으로 이제 득점을 하면서 승리를 했던 본머스였는데, 사실 이 두 팀을 봤었을 때는 저는 그래도 홈에서의 브랜드퍼드가 더 좋아 보이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흐름적인 부분들도 비슷하고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지만 브랜드퍼드가 본머스 상대로 좋았었던 부분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 브랜드퍼드가 수비적으로 불안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본머스의 저는 공격이 그렇게 강하진 않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또한 이 브랜드퍼드가 보여주는 공격에서의 모습들은 확실히 본머스가 밸런스적인 부분들이 좋더라도 득점을 하지 못할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힘겹게라도 이기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브랜드퍼드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은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 대 플럼의 경기고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17위, 플럼은 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이제 무승부가 좀 많았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연속 무승부까지 나오기에는 두 팀의 차이는 저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승패 방향 쪽으로 좀 생각을 했고요. 무승부가 좀 몰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흐름적인 부분들은 근소하긴 하지만 플럼이 조금 더 우세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예상보다는 나쁘진 않아요. 그래도 이 공격이 그렇게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지난 시즌과 비교했었을 때는 수비에서의 공간들이 그래도 좀 불안한 부분들이 지난 시즌보다는 좀 나아졌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 플럼의 모습들이 확실히 이 공격에서의 모습들은 저는 전개하는 과정들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득점적인 부분들이 아쉬울 때도 분명히 있지만 크리스탈 팰리스의 수비, 그리고 이 두 팀의 흐름과 공격에서의 모습들을 봤었을 때 여전히 크리스탈 팰리스가 불안한 부분들은 수비적으로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홈에서는 좀 괜찮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이라서 무승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무승부가 좀 연속으로 3연속 무승부가 맞대결에서 나왔다라는 점과 그리고 이제 무승부 쪽으로 좀 투표율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저는 승패 방향 쪽이라면 플럼 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 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은 이제 웨스트햄 대 에버튼의 경기고요. 웨스트햄은 14위, 에버튼은 16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고요.
그리고 이 흐름 자체는 비슷하긴 한데 에버튼이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합니다. 웨스트햄이 시즌 초반에 예상 외로 좀 괜찮았다가 다시 또 무너지고 있는 상태이고, 뭐 지난 경기에서 뭐 퇴장자가 있긴 했지만 노팅엄에게 대패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햄의 경기력은 좀 오락가락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의 깊게 봐야 될 점은 웨스트햄이 홈일 때는 그래도 홈에서의 모습들은 나쁘지 않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경기력만 놓고 보면 저는 사실은 에버튼이 더 근소하게 앞서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에버튼의 너무나도 큰 문제점은 이 공격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뭐 찬스를 만들어내고 기회를 분명히 만들어내는 그런 전개하는 과정들,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은 이제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결과를 저는 좀 만들어내지 못하는 팀이 에버튼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낼 때는 홈에서의 모습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정에서의 모습들은 크게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 깊게 봐야 될 점은 배당과 투표율인데, 저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웨스트햄이 최근에 좀 많이 주춤하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의 부분들이 물론 크긴 하지만, 저는 경기적인 부분에서는 에버튼이 조금 더 나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비적으로 에버튼이 웨스트햄보다는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물론 뭐 에버튼도 수비적으로 불안하지만 이번 시즌은 좀 괜찮은 부분들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 배당에서 웨스트햄이 이 정도의 낮은 투표를 받을 만큼 지금 낮은 배당을 받을 만큼 경기력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배당은 웨스트햄의 승에 조금 더 가까운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웨스트햄의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에서의 웨스트햄 그리고 원정에서의 에버튼을 좀 고려를 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지금 19위 대 22위의 맞대결인데요. 일단 뭐 전적 자체는 울버햄튼이 조금 더 유리하긴 합니다. 사우스햄튼 상대로 좋았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홈에서의 연승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흐름은 사실 두 팀 다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팀이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저는 좀 울버햄튼이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울버햄튼이 사우스햄튼보다 그렇게 나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압도적이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수비에서의 너무나도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고, 그래도 역습에서의 날카로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데 득점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사우스햄튼보다는 득점력이 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 경기 울버햄튼의 승이었다면, 어쨌든 울버햄튼이 더 앞서는 건 맞기 때문에 배당이 더 낮게 책정을 받았어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배당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됐고 사우스햄튼이 이기는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두 팀의 경기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는 좀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브라이튼 대 맨시티. 이 경기도 좀 불안한 경기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브라이튼이 최근에도 연패를 하면서 주춤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뭐 컵대회 포함해서 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브라이튼이 홈에서는 괜찮은 부분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 경기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오히려 맨시티가 최근의 모습들을 보면 3연패, 이 유럽 대항전까지 포함을 했었을 때 지금 좀 많이 좀 흔들리고 있는 맨시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시티는 좀 믿고 가야 되는 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브라이튼의 단통패만 좀 가져가고 싶은 게, 맨시티가 브라이튼 상대로 너무나도 압도적인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었던 팀입니다. 그리고 브라이튼도 분명히 시즌 초반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다가 최근에는 좀 주춤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비적으로도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최근에 있기 때문에 저는 맨시티가 이길 가능성은 높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맨시티의 흐름 자체도 지금 조금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맨시티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상대가 내려앉으면 그거를 뚫어낼 방법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맨시티가 4연패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패 투픽이면 막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이튼의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 비아레알 대 알라베스의 경기고요. 비아레알이 4위, 알라베스가 14위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아레알이 홈일 때는 좀 3연승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최근 경기 때 이제 비겼었고 그 전에는 3연승을 하면서 좀 알라베스 상대로 좋았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흐름도 비아레알이 좋고요. 근데 뭐 알라베스도 지금 최근 10경기 동안 무승부가 없긴 한데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 경기는 좀 쉽게 결정을 했어요. 투표율도 너무 몰렸고 배당도 낮게 책정이 됐고 그리고 경기력의 차이도 사실 뭐 알라베스가 두터운 팀이라면 비아레알이 좀 상대 수비가 좀 두텁게 가져가는 팀들 상대로 고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알라베스가 그러한 성향의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비아레알이 충분히 뚫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아레알의 단통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라리가에서는 지금 좀 뭐 바르셀로나와 비아레알은 좀 하위권 팀들 상대로는 좀 믿어야 되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7번은 헤타페 대 지로나의 경기고요. 헤타페는 16위, 지로나는 1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헤타페가 홈일 때는 3연승을 하면서 조금은 좋았던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흐름에서의 차이는 좀 많이 나죠. 흐름에서는 지로나가 좀 압도적인 부분을 보여주면서 헤타페보다는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로나가 역배당을 받았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헤타페가 지로나 상대로 홈에서의 좋았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고 헤타페가 홈일 때는 쉽게 지지 않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10경기 동안은 헤타페가 홈에서는 흐름은 좋지 않은데 패배는 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로나는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팀이긴 하는데 유럽 대항전까지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시즌 공격력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뭐 지난 경기 때 홈에서는 레가네스 상대로 승리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은 했지만 헤타페가 지금 수비적으로 불안한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홈에서의 모습들 그리고 지로나 상대로 홈에서의 좋았었던 부분들까지 포함을 했었을 때는 저는 무승부가 가장 가까운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헤타페의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번은 베티스 대 셀타비고의 경기고요. 베티스는 7위, 셀타비고는 1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뭐 특별한 건 볼 수 없겠고요. 비슷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흐름은 베티스가 더 앞서는 건 맞는데 일단 이번 시즌 베티스 공격에서의 화력은 지난 시즌에 비해서 좀 떨어진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다시 좀 올라오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베티스이고요. 그리고 수비적으로는 원래 굉장히 불안했었던 팀인데 잘 지켜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타비고의 스타일은 똑같습니다. 공격에 비해서 수비는 여전히 좀 아쉽고 공격은 그래도 좋은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팀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 홈에서의 경기라는 점이 좀 클 것 같고요. 원정에서의 셀타 크게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베티스의 모습들을 봤었을 때 분명히 베티스가 저는 더 낮은 배당을 받아야 됐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기고요. 그리고 베티스도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가져오고 있는 이번 시즌의 모습이지만 공격에서 최근에 좀 득점력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전까지 이번 시즌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은 불안한 부분들이 좀 있는 팀입니다. 셀타비고가 수비적으로 불안한 부분들은 있어서 베티스가 선제골을 넣게 되면 셀타비고는 무너질 가능성이 크겠지만 반대로 베티스가 득점을 하지 못하게 됐었을 때 그런 셀타비고의 그런 역습이나 아니면 세트피스에서의 한 방은 분명히 저는 좀 날카로운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지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부패가 다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는 승부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은 이제 노팅엄 대 뉴캐슬인데 이것도 좀 애매한 경기죠. 지금 노팅엄이 3위까지 올라올 정도로 이번 시즌 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시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팅엄의 경기력이 굉장히 좋아요.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스쿼드 자체가 나쁘지 않은데 부상자도 좀 있고
득점력에 좀 많이 받쳐주지 않으면서 이 뉴캐슬을 지금 시점에서 강팀으로 보기에 좀 애매한 그런 위치에 포지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좀 그런 하위권들 팀들만 좀 잘 잡아내는 모습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뭐 지난 경기는 어쨌든 아스날을 잡아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강팀 상대로는 좀 밀리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노팅엄 상대로 지금 정배당을 받았고 수비적인 부분들은 확실히 좀 잘 지켜내고 있는 것 같고, 이 말씀드린 상황에서 지금 두 팀의 흐름이 비슷한 상황인데, 뉴캐슬이 강팀 상대로는 좀 힘을 못 쓰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하위권 팀들이나 좀 본인들보다 스쿼드 떨어지는 팀들은 잘 잡아내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노팅엄이 굉장히 유리해 보이는, 경기력적으로는 저는 노팅엄이 위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원정인 뉴캐슬에게 정배당을 줬다. 이거는 저는 좀 뉴캐슬을 가져가 볼 만한 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팅엄의 단통 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력은 노팅엄이지만 저는 배당을 좀 생각을 해서 뉴캐슬을 가져가겠습니다. 10번은 토트넘 대 입스위치의 경기고요. 제가 입스위치 계속 좀 이변을 가져갔는데 지난 경기도 이기고 있다가 레스터에게 동점을 당하면서 좀 이번 시즌 아직까지 승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토트넘은 그래도 빌라 상대로 승리하면서 좀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배당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됐고, 이렇게 토트넘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에서 분명히 부러질 때가 많았었기 때문에 제가 당했었던 기억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원정에서의 입스위치고, 그리고 토트넘이 지금 뭐 분위기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좀 아니기 때문에 이변이라면 무승부겠지만 저는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마요르카 대 아틀레티코의 경기고요. 마요르카는 8위, 아틀레티코는 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일단은 이 아틀레티코가 유리해 보이는 건 맞습니다. 근데 유럽 대항전도 치렀고 분명히 체력적인 부담도 있을 거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원정에서의 아틀레티코가 좀 흔들릴 때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격적으로 압도적인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는 좀 무승부까지 바쳤고요. 또한 마요르카의 원정은 지금 유럽 대항전을 치르고 나서의 마요르카 원정까지는 좀 분명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요르카가 홈에서는 좋은 부분들 분명히 보여주는 팀이고, 홈의 이점을 가장 잘 살리는 라리가의 팀입니다. 또한 이번 시즌 경기력이 나쁘지 않아요. 뭐 공격적으로 엄청나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끈끈한 이런 밸런스가 잘 잡혀져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마요르카 원정 무승부까지 나올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요르카의 무패 투팩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은 첼시 대 아스날. 이 경기 좀 고민이 많이 됐던 게, 그래도 아스날을 가져가는 게 맞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첼시 상대로 최근의 모습들이 굉장히 압도적이었던 아스날이었기 때문에 저는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첼시가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뭐 지난 경기 맨유 상대로 비기긴 했고, 그 전에 뉴캐슬 상대로 이제 컵대회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홈에서의 모습들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그러한 이 리그에서의 모습들과 챔스에서도 어쨌든 챔스가 아니죠. 어쨌든 이 유로파에서도 굉장히 대승을 거두면서 좀 분위기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아스날은 2연패를 하면서 좀 분위기가 꺾인 상황이고, 좀 부상자들도 좀 나오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스쿼드 자체가 좀 얇은 그런 부분들, 그리고 경기력도 저는 좀 최근에 첼시와 비교했을 때는 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스날을 믿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지만 경기력을 봤었을 땐 지금은 첼시를 가져가는 게 더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저는 승이 조금 더 가깝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첼시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이제 레가네스 대 세비야.
이거는 조금 도전적인 픽이긴 합니다. 뭐 이름값이나 뭐 이런 순위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도 사실 세비야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죠. 근데 저는 세비야가 지난 경기 때 소시에다드에게 패배할 때 모습을 보면 너무 무기력하게 패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레가네스는 패배하는 그림 경기에서도 좀 굉장히 끝까지 좀 이런 투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러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저는 좀 지금 상황에서는 레가네스가 조금 더 좋아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세비야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홈에서의 모습들도 굉장히 좋은 레가네스라서 좀 도전적이긴 하지만 그러한 최근의 흐름과 제가 봤던 경기력의 모습에서는 레가네스가 더 유리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가네스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바이돌리드 대 빌바오의 경기고요. 바이돌리드는 19위, 빌바오는 6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확실히 좀 빌바오가 좀 압도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흐름은 빌바오가 더 좋죠. 그래서 이 경기는 바이돌리드의 저는 뭐 경기력이 그렇게 뭐 끈끈한 모습들도 아니고 수비적으로 뭐 단단한 팀도 아니고 뭐 빌바오라서 원정에서의 빌바오라서 무승부의 고민도 좀 있겠지만 사실 두 팀의 경기력 차이가 좀 많이 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는 좀 쉽게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바이돌리드의 단통 패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 픽 공유를 마쳤고요. 저는 또 프로토와 승모패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